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피곤했던 게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숨이 트이는 그 기분. 아니면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설레는 그 감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나답다는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분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꼭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너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좀 외롭지 않아? 오늘 그 질문에 심리학이 대신 답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편한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함께를 강요합니다. 회식을 빠지면 팀워크가 없다고 하고, 모임에 불참하면 관계를 소홀히 한다고 하고, 주말에 혼자 쉬면 우울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는 1990년대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생물학적으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계를 타고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고감도 인간, 영어로 Highly Sensitive Person, 줄여서 HSP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성이 없거나 인간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관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시 사람들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혼자가 편한 것, 이건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향성을 외로움과 같은 말로 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케이는 그녀의 책 콰이어트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향성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성향입니다. 외로움은 원하는데 연결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과 함께하고 싶은데 혼자인 것, 이 둘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면 그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즉 멍 때리거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이 영역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자아를 통합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뇌가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극을 받으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할 틈이 없습니다. 뇌는 처리하지 못한 정보와 감정들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미기력함, 그리고 나를 잃어가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인격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 없이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차갑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심리적 자립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걸까요? 여기서 애착이론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보호자와 형성한 애착의 질이 평생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얼마나 견디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연락을 확인하고 혼자 있는 걸 견디기 위해 끊임없는 자극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어린 시절의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된 긍정적 경험과 자기 인식을 통해 애착 유형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연습, 그 자체가 더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모든 시간이 좋은 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회복적 고독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산책, 일기 쓰기, 조용히 음악 듣기, 아무 계획 없이 멍하니 있기.
뇌가 숨을 쉬고 감정이 처리되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적 고독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혼자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엔 혼자 있어도 뇌가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걱정, 자기 비판, 반추가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영상을 멈추지 못하는 것도 이 회피적 고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쉬고 있나? 아니면 혼자 있는 걸 핑계 삼아서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가? 좋은 고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일정에 넣으세요. 하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폰도 없고 음악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시간.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의 뇌가 자극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둘째,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약간 슬프다. 지금 나는 의외로 평온하다.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의 편도체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게 내가 감정을 관찰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으로 프레이밍하세요. 아무도 안 불러서 혼자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선택했다로. 이 인식의 차이가 실제로 고독의 질을 바꿉니다. 강요된 고독은 고통이지만 선택한 고독은 자유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볼까요? 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을, 주말에 혼자 산책하는 사람을 걱정하거나 측은하게 바라볼까요?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수가 자신들의 방식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정상이라는 공식이 무의식 중에 적동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자 산책할 때 바람의 온도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자서 앉아 하늘을 볼 때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외롭습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의 언어는 침묵이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건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가 편한 것은 사회성의 결함이 아닙니다. 내향성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심리적으로 성숙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10분만 혼자 있어 보세요. 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 10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나다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 분명 한 명쯤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